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계좌를 주말에도 해결해드리는 주말 주식 구조대 진행의 박예림입니다. 최고의 증시 전문가와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주식장까지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니까요. 다음 주 장이 궁금하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내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주 시청자 여러분들이 집중해 볼 만한 종목, 히든 종목까지 저희가 오늘 알뜰하게 챙겨왔으니까요. 꼭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말 주식구조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에 메시지 나가고 있을 텐데요. 노란톡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로 박영근 3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꼭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말 주식구조대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저희 주말 주식구조대의 대장님 박영근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대표님과 함께 주말 주식구조대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체크하면서 국내 증시 이번 한 주간은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또 이 뉴욕 증시와 비교해서 국내 증시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국내외 증시 상황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국내외 증시 상황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자,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가 또 끝났고 상대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어제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화면을 통해서도 보여지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 금요일 날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물론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도 떨어진 거는 분명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좀 전에 마감이 되었던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부분들이죠. 즉, 전체적인 글로벌 분위기는 상당히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달 기준으로 4주 연속으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을 만큼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새로운 11월 달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 역시나 조금 함께 나눠볼 예정이니까 한번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0.89포인트의 코스피와 마이너스 1.07포인트의 코스닥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저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미국의 선물적 분위기도 사실 분위기가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은 사실 어제를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도 눌렸던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과정에서 끌고 올라가주는 흐름들이 일단은 분차트상에서 확인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조금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분차트상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어제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위에가 코스피고 밑에가 코스닥인데 어제 기준으로 분차트를 보았을 때 시초가는 개파락으로 출발이 됐지만 올라와주는 모습들, 그러면서 보합권 수준까지, 즉 전일 기준으로 빨간불까지 만들어주는 모습들이 형성이 됐어요. 자, 근데 아쉬운 건 뭐였어요? 오후장에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즉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반납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더니 일단은 어저께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어떠한 뉴스가 나왔습니까? 전체적으로 악재성 이슈라고 만들어지는 바로 북한 이슈가 나타났어요. 즉 북한에 뭐가 있었습니까? 미사일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오후장 들어서 흘러내리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어제 북한의 미사일 소식이 없었다라면은 우리나라도 전반적으로 양봉 마감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 아쉽게도 이러한 변수들이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면서 상대적인 분위기가 일단은 위축되고 있는 과정들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주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동성이 큽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일단은 전체적인 일봉상에 지난 금요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놓고 본다라면은 일단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게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또 일봉상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일단은 변동성 자체가 형성이 되는데 그 안에서 움직이는 소위 말하는 뭐가? 박스권의 형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박스권을 올라와 주는 모습들이 형성이 됐어요. 자,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뭘까요? 한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포지션은 시간 문제다. 왜냐?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좋은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중심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전에 마감이 되었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정말 잘 움직이고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미국의 다우지수인데 보시는 것처럼 9월 달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자, 하지만 10월 달 들어서 저점권을 찍고 반등해주는 모습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예요. 자,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라든지 아시아 증시에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고, 일단은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가장 큰 사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금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 올랐어요.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곧 다가오는 11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됐지만은 0.75포인트, 즉 자이언트 스텝으로 단행될 가능성, 그리고 그 다음 12월 달 FOMC에서 이제는 자이언트가 아니라 빅스텝, 즉 0.5포인트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소위 말하는 금리 인상의 정점론이 지금 부각이 되면서 미국 증시는 일단 살아나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단순하게 따졌을 때는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소위 말해서 고점권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한번 탄력적인 상승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탄력적인 연출이 바로 돌아오는 한 주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미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올라와주는 포지션들이 연출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 지난 10월 달에 만들어줬던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비춰지고 있죠. 즉, 그 말은 뭐예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도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시장의 기초 체력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 부분들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어떤 얘기를 드리냐? 지금 내가 사는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11월 달에 바라보게 되었을 때 가장 싼 가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9월 달, 10월 달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떠한 시점과 비교를 많이 해드렸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난 6월 달, 7월 달과 상당히 많은 비교를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때도 어떠한 모습들이 연출됐냐면은, 자, 눌렸던 포지션들이 형성되고 쌍바닥을 찍고 올라갔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눌렸던 포지션들이 지지를 받고 올라가주는 형태가 이때랑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때도 쌍바닥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최근 10월 달 내 방송에서 꾸준히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불안하게 생각하세요가 아니라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뭐를 해야 된다?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희는 지금 반복적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다만 아쉽다면은 일단은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조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어때요? 분위기 한번 타면은 진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걱정은 지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11월 달, 일단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거는 두 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시는 것처럼 바로 곧 초래하는 FOMC,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미국의 경제지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고용지표 등등.
자, 하지만 일단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개선의 여지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시점 누가 봐도 힘든 과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특히나 지금 아시는 것처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의 기준으로는 떨어졌던 포지션들이 연출됐기 때문에 아쉬운 것도 분명히 맞아요. 자, 하지만 저희랑 함께 하신다면은 그러한 불안감을 어떻게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기대감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드리냐?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종목을 선정을 하게 되면은 사실 시장에 무관하게 올라가주는 포지션들이 형성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쉽게, 안타깝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사실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지수 합쳐가지고 약 700개 종목이 올라가는 반면에 1,500개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는 결국에는 무엇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면 돼요? 올라가는 종목군들에다가 집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뭐야? 많은 투자자분들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종목군들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씩만 고쳐가면은 사실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얼마든지 좋은 종목군들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까지는 내가 스스로 이러한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하고 미국 증시가 현재로서는 다소 디커플링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곧 회복될 가능성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일단은 적어도 지금보다 좋은 11월 달을 우리는 준비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실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올라와 주는 증시처럼 전체적으로 종목군들도 함께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늘 얘기를 드리죠.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과정에서도 충분히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믿고 한번 지금까지 잘 버티신 만큼 앞으로도 잘 버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역시나 중요한 건 뭐예요?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결국에 하나예요. 좋은 종목군들 뽑으면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좋은 종목군들을 스스로 공략을 하실 수가 있다라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 부분들이 부족한 점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 시간에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매주 주말에만 저희가 만났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평일에도 만나죠. 그리고 저희가 평일에도 만나서 뭐 해드려요? 방송을 통해서 히든 종목군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드렸던 히든 종목군들 최근에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감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 진짜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어느 정도 녹록지 못한 과정들이 형성이 되었었던 시점에서도 저희 종목군들은 정말 좋았어요. 저희가 지난주, 이번 주에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만 4개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종목군들을 함께 공략하는 그 포지션을 배워가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군들 최근에 저희가 언급드렸던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이에요. 10월 달에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코리아 SE라든지 샤페론 언제 드렸습니까? 지난주에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드렸던 종목 중에서 비스토스. 이 종목군들이 지금 들이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희랑 함께 일주일 전에만, 2주일 전에만 미리 함께 하셨더라도 이렇게 상한가 종목을 무려 3개나 가져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이러한 종목군들 스스로 공략하실 수 있다라면은 사실 안 오셔도 되지만 나도 이런 종목군들 원한다. 그럼 한번 오셔가지고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잠시 뒤에는 이 종목군들을 저희가 어디서 잡았는지, 어떻게 잡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배워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종목군들을 뽑아가는 과정을 한번 저희랑 함께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 드렸죠. 저희가 뭐 합니까? 다음 주에 강연회 합니다. 자, 저희가 6월 달에 강연을 하고 또 오래간만에 강연을 합니다. 자, 노하우.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여의도 증권사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다음 주 2시부터 5시까지 하기 때문에 함께 보신다면 저희의 노하우를 한번 다 배워가실 수 있는, 얻어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입장하시는 방법 우리 박예림 아나운서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의 분위기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 챙겨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저희 박영근 대표님과 꼭 함께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주말에도 해결해드리는 주말 주식구조대. 오늘도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해보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황 함께 체크하면서 저희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 박영근 대표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낸 상승률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10월 누적 상승률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길게 볼 필요도 없이 어제 우리 국내 반도체 업황 정말 우려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되게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갔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3기나 G2파워 그리고 코리아 SE 같은 여타 다른 종목들은 이 지수의 분위기와 관계없이 엄청난 상승률을 나타내줬습니다. 그런 상승률을 나타내는 종목들 저희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어야만 저희가 함께 공략할 수 있다라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박영근 대표님께 이 지수 분위기와 관계없이 어떻게 이런 종목군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공략해 주실 수 있었는지 그 비법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하루 만에 단기 급등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종목들 어떻게 공략할 수 있었는지 비법이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자, 매번 저희가 강조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 사실 한 가지입니다. 자,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맞춰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자, 지금 시장이 좋아요?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주도주 업종과 섹터가 부재하기 때문에 개별주들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는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흘러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개별주 중에서도 수급이 있는, 변동성이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려요. 다만 전체적으로 차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상대적인 분위기가 올라간 종목군들이 아니라 떨어진 종목군들, 저희는 매번 얘기를 드리죠. 과대 낙폭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러한 종목군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언급을 드리는 종목군들이 지금 이렇게 뭐가 되고 있어요?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는 종목군들 중에서 저희가 이번 주, 특히나 어제, 그제, 엊그제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군들의 실질적인 히든 종목군들을 이렇게 저희가 보여드렸어요. 이게 뭐냐? 방송에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던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몇 퍼센트, 10% 이상 올라간 종목군들만 저희가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지난 27일이죠. 자, 저희가 목요일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이에요. FSN. 자, 그리고 금요일 날 하루 만에 15% 올라왔습니다. 자, 그 전날에 드렸던 종목이죠. 위메이드맥스하고 비스토스. 자, 비스토스 그 다음 거래일 날 상한가 갔습니다. 자, 위메이드맥스 역시나 그 다음 거래일 날 14% 올라갔어요. 아쉽게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잠시 뒤에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전날 드렸던 SBB테크, 대성하이텍, 지스파워 역시나 저희가 드렸던 시점 기준으로 다 10% 이상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종목 중에서 이렇게 표시를 안 한 종목과 표시를 한 종목의 차이가 뭐냐? 표시한 종목군들은 저희가 드렸던 그 시점 기준으로 10% 이상 올라간 종목군들만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려요.
자, 그럼 단순하게 따져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보고 계시는 종목군들 중에서 자, 표시가 된 종목이 6개예요. 그러면은 최소 60%라는 상승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저희가 공략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비스토스는 저희가 드리자마자 다음 거래일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30%가 갔다는 거죠. 플러스 20% 해보세요. 그러면 80%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 드렸던 종목군들만 제대로 일찍 오셔가지고 배워보셨다면은 이렇게 80%라는 상승을 최소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드렸던,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만으로도.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드렸던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후반에 드렸던 코리아 SE, 샤페론. 어떻게 됐죠? 역시나 샤페론 드리자마자 다음 거래일날 상한가. 코리아 SE 이번 주에 상한가. 그러면서 누적 상승률 10%가 아니에요. 상한가를 갔는데 30%, 40%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루닛, 플라즈메, 핀텔 역시나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10% 이상 올라갔고요. 루닛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금요일 날 20%대 상승을 줬어요. 근데 이거 다 일주일 전에 드렸던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세비캠. 세비캠 아시는 것처럼 어때요? 지난 금요일 날 10% 올라왔죠? 그 전에 미리 공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청담글로벌도 마찬가지. 이게 저희가 최근에 드렸던 종목군들의 실질적인 히든 종목군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히든 종목 준비했는데 방송을 통해서는 저희가 절대 종목명 공개 안 합니다. 힌트만 드릴 거예요. 차트를 보여드릴 거고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어떠한 흐름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명은 저희가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공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란톡방에서 공개해 드렸던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최근에 드렸던 종목군들의 실질적인 뭐예요? 히든 종목군들의 종목명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보셨던 그 종목군들과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군들만 합치면 몇 개입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게 80%고 지금 보여드렸던 것만 치더라도 또 70%예요. 자, 근데 상한가를 간 게 2개나 있어요. 자, 그러면 100%가 넘죠. 그러면 지난주부터만 보셨던 종목군들만 해도 200%가 넘는다고요. 그 전에 있었던 종목군들도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다 있습니다.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뿐이지 이렇게 다 있어요. 종목군들.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강조해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드릴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드릴 거냐면은 실질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어때요? 저희가 드렸던 시점에서 지지받고 반등하면서 지금 10월 달에만 지금 25% 넘게 올라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자리를 어떻게 공략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배워가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종목군들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코리아 SE만 볼게요. 자, 저희가 코리아 SE 어디서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얘기를 드렸던 게 뭐냐면 자, 코리아 SE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이 떨어졌죠. 근데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자, 2,000원대 있던 종목이 무려 19,000원까지 갔습니다. 단순하게 따졌을 때 1000%가 올라왔어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못 잡았어요. 그쵸? 떨어질 때 공략을 해야 되는데 못 잡았어요. 그쵸? 또 올라갔었을 때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다시 떨어졌을 때 잡으셔야 된다라고 저희가 그때 기준으로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어차피 내가 종목군들을 잡고 싶다. 그러면은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변동이라고 했어요. 왜? 자,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1%가 좋아요? 2%가 좋아요? 다 2%가 좋아요. 3%가 좋습니까? 5%가 좋습니까? 5%가 좋아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큰 숫자를 좋아해요. 특히나 그게 수익률이라면 누구나 다 1%보다 5%, 10%를 선택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미리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봐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매번 얘기를 드리죠. 고치셔야 된다고.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해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왜? 예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자, 내가 단순하게 따졌을 때 내가 여기서 들어갔어요. 자, 수익이 났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수익을 창출해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더 큰 뭐를 합니까? 꿈을 꿉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위에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대응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얘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내가 수익이 창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본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에요? 본전 심리. 아, 내가 예전에 여기까지 올라왔던 게 있으니까 더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얘도 저항받고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말 그대로예요. 꼭지점에서 물렸기 때문에 대응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20%, 30%, 50%가 돼도 아무것도 못 해요. 이러한 부분들을 고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쁘다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칼같이 손절가 잡고 내가 수익이 나면 칼같이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면 이러한 방법도 좋아요. 이것도 소위 말해서 뇌동매매라고 하지만 불타기라고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매매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 사실 못 봤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단순하게 떨어져서 공략을 했었을 때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목표치가 분명해요. 왜? 말 그대로 단순하게 따졌을 때 이 종목은 여기까지 올라왔었어요. 내가 여기서 잡았어요. 내 목표치 어디로 잡아요? 여기로 잡아요. 왜? 여기까지 올라왔던 전례가 있잖아요. 물론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목표를 잡았을 때 나는 여기까지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뭐가 생겨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을 내가 스스로 선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무엇을 통해서 히든 종목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배워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월요일 날 상한가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흘러가면서 지금 현재 40%대 상승을 만들어드렸다고요. 좀 전에도 보여드렸잖아요. 코리아이스 언제 드렸습니까?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상한가,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그 전에 어떠한 흐름들이 만들어졌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정말 많아요. 왜? 시장이 떨어졌으니까. 전제 조건 시장이 떨어졌으니까 종목군들도 대다수가 떨어졌다고요. 2,300개, 2,400개가 있지만 그 종목군들 다 보세요. 대부분의 종목군들 80%, 90%가 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최근에. 특히나 8월달, 9월달 어땠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2%, 코스닥이 무려 마이너스 18% 떨어졌어요. 그럼 그때 동반 하락한 종목군들 많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 한번 보세요.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반등했었을 때 역시나 올라갈 포지션의 수익, 극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군들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됐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방송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죠. 자, 지금 시장이 물론 우리가 만족할 만큼의 상승이 기대치가 높진 않아요. 글로벌 증시는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 증시는 여기까지밖에 안 왔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자리가 정말 쌌다라는 것을 후회하시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떨어진 종목군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종목군들을 스스로 공략할 수가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없다면 오셔서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중요한 건 뭐예요? 종목명 공개는 노란톡방에서만 한다고 했죠. 그래서 빨리 오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입장하시는 방법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뭔지 우리 박예림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네, 참 힘든 시장이죠. 참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그런 시장 속에서 저희 박영근 대표님께 살짝 의지해보면 어떨까요? 저희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하는 움직임들이 작고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큰 꿈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메시지처럼 QR코드 찍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박영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 대표님과 함께 준비한 히든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저희 대표님과 함께 대표님이 꽁꽁 숨겨둔 히든 종목 제가 바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히든 종목 굉장한 종목이던데요.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요. 이 종목군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인데 신규 상장들 중에서도 이 종목 하나만 국내 그 공모가를 웃도는 가격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 종목에 대한 힌트 조금 더 주시겠어요? 네. 자, 일단은 지금 보이십니까?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에
일단은 차트상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바로 어떤 종목이에요? 신규 상장된 종목입니다. 자, 지난 9월 달에 상장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일단은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최고점 2만 원대에 있었던 종목이 지금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자, 만 원에서 내가 샀어요. 2만 원까지 가면 몇 %예요? 100%예요. 자,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를 시키자고.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든 종목으로 이렇게 공개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매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종목군들을 선정을 한 거예요. 물론 이 종목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매번 얘기를 드리잖아요. 손절가는 짧게 잡아요. 왜? 더 떨어지면 또 밑에서 잡으면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공략을 했었을 때 올라가게 되었을 포지션은 정말 이렇게나 많이 올라갈 수 있구나. 예전에도 2만 원까지 갔는데 못 가겠어요? 갈 수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올라가는 거에 대한 믿음, 기대감, 희망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은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차트상의 움직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바로 어떠한 기업이다. 5글자짜리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인 힌트를 더 드리자면은 일단은 신규 상장이라고도 했지만 저는 지금 다시 지켜봐야 되는 섹터가 뭘까요? 라고 하면은 저는 1번이 2차 전지 물론 좋아요. 근데 저는 다시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바이오. 왜 제약바이오를 봐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약바이오가 사실 최근에 변동성을 보였어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위축됐어요. 관심도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못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됐어요? 적어도 최근에 형성된 정고점은 올라탔어요. 근데 코스닥은 못 올라탔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올라타는 순간부터 치고 올라간다. 근데 그 올라타게 만드는 섹터가 바로 저는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지지부진한 박스권에 흘러있는 종목군들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로 가져온 히든 종목은 제약바이오에 편입이 되어 있는 5글자짜리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요. 종목명 여기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종목을 안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노란톡방에 오시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그리고 잠시 뒤에 드리는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까지도 같이 드린다라는 거. 이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종목군들 또 월요일 날 그리고 11월 달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해보셔야 되겠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왜냐? 말 그대로요. 월요일 날 장 열렸는데 저희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요. 입장하시는 방법 어떻게 들어오셔야 되는지 우리 박예림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네, 대표님께서 공개해주신 첫 번째 히든 종목 신규 상장주고요. 또 제약바이오주입니다. 그리고 글자 수 5글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이 바이오 종목 바로 설립 배경에 종목명에 대한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 알피셰러사와 대웅제약의 합작으로 설립된 기업입니다. 이 설립 배경에 힌트가 있으니까요. 설립 배경 알피셰러 꼭 꼼꼼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종목명 안다고 해도 대응 전략에 따라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저희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시면 되니까요. 해당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저희 노란톡방에서 함께 입장해 주셔서 함께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하단에 메시지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휴대폰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뜰 테니까요. 그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첫 번째 히든 종목 신규 상장주이자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 저희와 함께 꼼꼼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아침 여러분의 계좌를 해결해드리는 주말 주식구조대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하신다면 여러분 계좌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공개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화면을 통해서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10월 누적 상승률입니다. 이 최고가 기준으로 나타낸 상승률 한 달 동안 나타낸 종목들인데요. 저희가 이 종목들 방송을 통해서 직접 공개하진 않았지만 방송을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종목명을 꼼꼼하게 공개해 드렸습니다. 또 그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제시해 드렸는데요. 저희와 함께 그리고 저희 박영근 대표님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런 상승률을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 상승률 이제라도 나도 챙겨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 이 중에서 저희가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라고 하던데요. 그 종목들 한번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런 종목군들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결국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올라가기 전에 공략을 하는 자리가 어딘지를 배워가시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종목군들 저희가 다 어디를 통해서 방송 통해서 저희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차트 내용들을 그때 그 시점에서 다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여준 종목만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이제는 또 샤페론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스토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비스토스라는 종목을 저희가 딱 이 자리에서 뭘 드렸어요?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매번 얘기를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공략을 하세요라고 하면 사실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왜? 더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물론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불안감을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만드느냐. 그래야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고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 사실 주식하는데 어떻게 계속 한없이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는 날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는 게 주식이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 대처를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는 말 그대로 진짜 떨어진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4,000원대에서 얼마까지? 2,000원대까지 떨어졌던 종목이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이게 바로 며칠 전에 저희가 평일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다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도 지금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가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스토스라는 종목을 저희가 드렸다고요. 그죠? 비스토스라는 종목을 저희가 이렇게 드렸잖아요. 10월 26일 날. 그죠? 자, 그거는 뭐예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자, 내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공략을 해드렸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시라는 겁니다. 자, 지금 뭔가 좀 많이 울리고 있죠? 자, 뭐가 오고 있어요? 지금 뭔가 지금 아쉬운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 뭔가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알림이 오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점들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아마 저희만 울리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많이 핸드폰에서 뭔가 울리고 있어요. 아마 뭐를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오는 거니까 잠깐만 거기 보시고 다시 여기 보시자고요. 자, 일단은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비스토스 언제 드렸다고 했죠? 10월 26일 날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스토스를 드렸던 시점에 차트가 이렇게 됐어요. 차트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남들은 안 보는 자리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비스토스가 다음 거래일 날 어떻게 됐어요? 다음 거래일 날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다고요? 상한가를 갔습니다. 안타깝게 종가 기준으로는 윗꼬리를 달아주었지만 저희가 공략하자마자 다음 거래일 날 상한가를 직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신기한데 이러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떨어졌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떨어졌지만 남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뭐를 한다? 선취매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앞에 차트에 다 나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수급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첫 번째 히든 종목도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히든 종목도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단순하게 따졌을 때 떨어진 종목군들,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잠시 뒤에 드리는 히든 종목 두 번째, 세 번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뭐예요? 이번 주 지나고 나서 보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일주일 전에 드렸던, 2주일 전에 드렸던 종목군들 어떻게 됐는지 좀 전에 보여드렸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종목군들을 저희가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는 1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한 종목만 가지고도 1시간을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해야 될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 어디서? 이 노란 톡방에서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이제 시간, 끝날 시간까지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저희가 오늘 또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도 얘기해야 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될 종목이 정말 많은데 못하고 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얘기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입장하시는 방법,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힌트가 뭔지 우리 박예림 아나운서 한번 다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 지진 경보로 저희 방송에 혼선이 생긴 점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박용근 대표님과 함께 두 번째 히든 종목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번 한 주를 좀 돌아보면요. 이 반도체 업황의 분위기에 따라서 국내외 증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업황을 바라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빛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번째 히든 종목이 그것과 관련된 것 같은데 두 번째 히든 종목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시간 별로 없으니까 바로 두 번째 히든 종목 일단 차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좀 전에 보셨던 첫 번째 히든 종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조금 따끈따끈한 종목이고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23,000원짜리에서 지금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6,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아쉬워요. 안타깝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를 빗대어서 본다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도 지금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올랐다가 이만큼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따졌을 때,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고점이 아니더라도 지난 9월 달에 고점권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6,000원에서 14,000원이에요. 단순하게 이만큼 올라가면 100%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라는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밑바닥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미리 선취해서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일단은 글자 수 4글자짜리 종목이고요.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어떤 섹터들이, 반도체 섹터들이 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좀 전에도 보셨던 미국 증시, 특히나 필라델피아 증시가 3% 넘게 올라갔어요. 얼마든지 단기간 안에 짧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들이 있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도 100%, 200%라는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공략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셔야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종목명은 여기서 공개하지 않고 잠시 뒤 방송 끝나면 노란 톡방에서만 공개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입장하셔야 이 종목군들 다 받아가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입장하시는 방법, 그리고 추가적인 오늘의 세 번째 히든 종목 힌트 다시 한번 알아보러 우리 박예림 아나운서 불러볼게요. 네, 대표님과 함께 두 번째 히든 종목, 반도체 관련주이자 신규 상장주, 따끈따끈한 종목이지만 이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대표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이런 저희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에 메시지 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카메라 어플 가져다만 되시면 입장 링크 뜰 테니까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저희 대표님과 함께 큰 수익, 큰 꿈 같이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빠르게 세 번째 히든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세 번째 히든 종목도 바로 만나볼까요? 네. 자, 오늘의 세 번째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변동성 역시나 큽니다. 자, 물론 이 종목은 신규 상장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자, 바닥권을 찍었어요. 자, 이 가격권이 얼마입니까? 3만 원대입니다. 3만 원대에서 무려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1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최소 150% 이상 올라갔었던 종목이에요. 불과 몇 달 전에. 자, 근데 최근에 안타깝게 그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현재 가격까지 떨어졌어요. 자, 아쉽죠? 안타깝습니다. 자, 근데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종목을 만약에 시장과 비교를 해봤을 때 시장의 분위기랑 비교했을
흐름이 과연 똑같은지 똑같지 않은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본다면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죠. 시장은 8월 달, 9월 달에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종목도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바닥권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흐름,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회복을 한다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첫 번째 히든 종목에서도 얘기를 드렸죠. 어떤 섹터 봐야 된다고 했죠? 제약바이오 섹터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의 세 번째 히든 종목죠. 제약바이오에 편입이 되어 있는 5글자짜리 종목입니다. 그리고 사실 첫 번째 히든 종목하고 세 번째 히든 종목의 뒤에 세 글자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바로 종목명을 뒤에 세 글자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두 글자만 체크를 해보면 돼요. 어렵지 않은.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만 원대에서 3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가면 또 몇 %, 못해도 150%, 200%까지도 우리가 욕심내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제약바이오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단기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변동성을 보여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 그대로요.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다시 11월, 12월 달에 또 유행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부각되잖아요. 제약바이오 다시 또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 선취매를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오늘 세 번째 히든 종목도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저희가 매번 이렇게 강조해드리고 매번 얘기를 드리는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떻게 시간이 지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종목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보는 종목 이거 말 그대로 뭐 단순하게 따졌을 때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국한하지 말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시가총액이 크다라고 해서 못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LG 에너지 솔루션 저희가 드렸었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드렸어요. 여기에서. 그 자리가 여기입니다. 9월 마지막 주. 얘도 단순하게 따졌을 때 이만큼이 올라갔고 이만큼이 떨어졌어요. 변동성이 있어서 공략했고 지금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30% 가까이 올라갔어요. 정고점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사실 시가총액이 정말 크다라고 해서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앞으로 어떻게 실적이 나올 것인지 앞으로 이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뭐 성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차트의 흐름이에요. 왜? 차트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트를 믿고 차트의 변동성과 수급을 믿고 흐름을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내가 이걸 스스로 공략을 못하는 게 살짝의 아쉬움이다. 근데 그 아쉬움을 저희가 달래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해드리고 있다. 저희가 방송 나와서 힌트 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셔가지고 함께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죠? 다음 주에 뭐 한다고 했습니까? 강연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연회 오셔가지고 또 이런 부분들 제가 또 실질적으로 방송은 안타깝게 1시간밖에 못하지만 강연회는 무려 3시간을 합니다. 오셔가지고 도움 받아가세요. 그리고 좋은 종목군들 함께 해 가시면서 이제 또 끝나는 10월 달에 마무리 그리고 새로운 11월, 12월 달을 함께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 끝나는 시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오시는 방법 우리 박예림 아나운서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세 번째 히든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들 2가지 제약바이오주와 또 반도체 관련주까지 만나봤는데요. 이 시장의 이슈를 다 받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꼭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이 종목들에 대한 정보와 대응 전략 꼼꼼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주식구조대 방송,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한 주말 주식구조대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노란톡방 열어뒀으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